미래통합당 제1야당은 자살골을 놓고 있습니다. 작년 말에도 그랬고 총선 직전에도 그렇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실련의 김원도입니다. 또 한 주가 지나고 새로운 한 주가 정부가 이런 정책 실패를 반복하고 있는데 이 반복하는 것에 대한 한쪽 편에 야당이 이런 때 정책 대안을 제시하면서 국민들께 희망을 줘야 되는데 지금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은 국민들께 희망을 주기는커녕 또 자살골처럼 정책 대안을 제시하지도 못하고 과거에 실패한 그래서 자기들 권력을 뺏긴 그걸 정신 못 차리고 정쟁거리만 만들려고 하는 그런 한심한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제 나름대로 분석한 미래통합당 제1야당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은 2005년 노무현 정부에서 집값이 폭등할 때 강재섭 원내대표가 경실련에 저를 초청해서 토론을 제안해 왔습니다. 당시에 노무현 대통령은 분양원가 공개를 공약했던 것을 번복해서 분양원가 공개에 반대하고 공기업이 10배 남겨도 좋다라는 식으로 말씀을 하셔서 아파트값이 폭등을 하고 있을 때입니다. 야당도 당시에도 야당이 제대로 그 정책 가닥을 잡지 못했을 때 원내대표든 강재섭 원내대표는 분양원가 공개를 당론화하는 걸 신중하게 검토를 하겠다 하는 약속을 받고 제가 그 토론회에 참석을 했었고 토론이 끝난 후에 당론으로 분양원가 공개를 결정합니다. 또 야당 시장 오세훈 서울시장은 2006년 5.3일 지방선거에 출마를 해서 경실련에 와서 후보 초청 토론에서 제가 질문했던 이 분양원가 공개와 분양가 상한제, 후분양제 이런 거를 자기는 시장 당선이 되면 약속을 이행하겠다라고 했는데 시장 당선되고 시장으로 취임한 지 한 3개월 후인 9월 25일 9월 20일경 만나자고 해서 만났고 왜 약속을 안 지키냐고 했더니 일주일 안에 약속을 이행하겠다는 기자회견을 하겠다라고 하더니 9월 25일 날 분양 원가 공개 분양가 상한제와 병행해서 80% 아파트를 지어놓고 후분양을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노무현 정부에서는 야당이 경실련 정책을 받아서 당론화하고 야당 시장이 직접 실행을 하고 하면서 여당의 지지율은 노무현 대통령의 지지율이 2004년 총선에서 65%에서 계속 떨어져 가지고 2007년에는 12%까지 하락을 했지만 야당은 지지율이 계속 상승을 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2006년 12월에는 야당 서울시장 후보로 나왔던 경선에 나왔던 홍준표 의원이 토지 임대 건물만 분양하는 반값 아파트라는 것을 들고 나와서 아주 폭발적인 반응이 있었습니다. 정책 대안으로 건물만 분양하자, 싱가포르나 유럽 방식으로 건물만 분양하는 방식으로 하면
집값을 잡을 수 있다라는 정책을 가지고 나왔었어요. 저도 뭐 찬성했고 그거는 원래 2004년 경실련이 주장하던 정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당론이냐라고 했더니 당론은 아니었습니다. 홍준표 의원이 개별적으로 발의했던 건데 보름 만에 당을 설득해서 한나라당의 야당의 당론이 됐습니다. 반값 아파트 토지임대 건물 분양이. 그리고 이제 2007년에 대통령 선거가 있었고 야당이 여당에게 압승을 하면서 대권을 들켜줬고 이어서 총선이 있었습니다. 2008년 4월에 총선에서도 여당이 돼서 다수당이 됐고 그 다수당이 친박연대하고 합쳐서 2009년에는 182석이라는 의석을 차지했습니다. 그 182석이라는 의석을 가지고 토지임대 건물 분양 특별법을 만들어서 강남에 토지와 건물을 분양하면 900만 원대였고 건물만 분양하면 500만 원대의 아파트를 분양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노무현 정부에서 용인 같은데 평당 1830평짜리를 5억 5천에 분양받은 사람들이 2007년에 분양을 받았는데 2010년 입주하려고 하니까 그 아파트가 2억 5천으로 절반 이하로 떨어져 버렸습니다. 파주에는 1630평짜리를 5억에 분양받은 사람이 2억도 안 되는 값으로 떨어졌습니다. 송도 신도시에 5억 5천에 분양받은 사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서울에 강남에서 3천만 원에 노무현 정부에서 분양받은 사람은 1,800만 원으로 30-40%가 떨어졌습니다. 2011년에 왕십리의 뉴타운에 아파트 1200가구를 분양했는데 겨우 2채만 분양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2010년부터 2012년 이명박 대통령 물러날 때까지 5년 동안 분양가 상한제, 분양원가 공개, 반값 아파트가 지속됐고 전국적으로 100만 채, 200만 채, 300만 채의 아파트를 분양만 하면 미분양이 쌓였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민간 아파트 같은 경우는 분양가의 50%에 사들였습니다. 박근혜 정부 초기에는 경제부총리가 나와서 돈을 많이 빌려줄 테니까 집값의 한 60-70%를 빌려줄 테니까 아파트 좀 사라 하고 해도 집값이 계속 하락하고 집만 사면 손해보고 분양받은 사람은 분양가에 반토막이 되고 하니까 아무도 집을 사려고 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정책의 차이가 큽니다. 그런데 2014년 말 당시 야당이던 더불어민주당의 국토위원장 박기춘 의원과 여당의 국토위 간사, 제 기억으로는 김성태 의원이었을 것 같습니다. 등이 정치적 합의에 의해서 야합이죠.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시키고 법에 있던 분양가 상한제를 시행령으로 낮춰서 장관이 필요할 때 지정하게 하는 식으로 제도를 무력화시켰습니다. 2015년 중순부터 다시 분양가 상한제가 사라지고 아파트 분양가가 높아지기 시작하면서 공공이 가진 공적 기능을 상실하고 공기업이 장사를 하고 분양원가를 공개하지 않고 분양가 상한제를 하지 않으면서 공기업이 폭리를 취하고 민간건설업자들이 폭리를 취하면서 바가지 분양이 시작돼서 2016년부터는 다시 아파트값과 아파트 분양가가 동반해서 상승하기 시작합니다. 때마침 저는 이 박근혜 정부가 분양가 상한제라는 건 박근혜 대통령의 아버지인 박정희 정권이 70년대에
아파트 건설 비용을 소비자가 대는 조건으로 정부가 아파트 가격을 철저하게 통제해주는 그런 제도인데, 당연히 정부가 해야 될 제도를 없애서 결국은 지지율도 떨어지고 국민으로부터 파면당하고 정당은 지지율이 하락하고 4분 오열되고 결국 정권도 뺏기고, 2017년에는 그런 일이 생겼습니다. 여당이었던 제1야당이 국민을 배신한 결과가 그런 심판으로 내려졌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촛불을 내세워서 공정과 정의와 평등을 내세운 문재인 정부는 지난 3년 동안 공기업이 가짜 분양원가에 가짜 분양가 상한제를 하고 있습니다. 이명박 정권에서 강남에 300만 원에 산 그린벨트 땅에 550만 원짜리 건물을 져서 900만 원대의 아파트를 분양했는데, 그 바로 옆에다 문재인 정부는 2,500만 원에 분양을 합니다. 이명박의 3배 되는 분양가로 공기업이 분양을 합니다. 민간은 그보다 더 높은 가격으로 분양을 합니다. 경쟁적으로 높은 분양가로 공기업이 시민들에게 바가지를 씌우면 결국은 헌 아파트 값이 올라갑니다. 기존 아파트가 올라가고 또 새 아파트 민간 분양가가 올라가고 분양가가 올라가면서 아파트 값이 올라가고 하는 현상이 반복됩니다. 그런 문제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어서 저는 2019년 1월부터 경실련에 다시 와서 그냥 원가를 분석하고 공기업이 폭리를 취하고 공기업이 민간 건설업자를 끌어들여다가 시민에게 바가지 씌우고 있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이명박 정권에서는 왜 집값이 떨어지고 미분양이 많았느냐? 이명박 정권은 아까 말한 홍준표 의원이 발의했던 반값 아파트를 182명이 당론으로 해서 지금 현재 제1야당의 원내대표가 된 주호영 의원이 대표 발의해서 182명이 발의한 특별법이 통과됐고, 그 특별법에 의해서 강남에서 900만 원, 경기도에서는 700만 원대 아파트가 쏟아졌습니다. 이명박은 그런 아파트를 200만 원을 건설하겠다고 땅을 사들였습니다. 그런데 임기 중에 그걸 다 공급할 수가 있는 것이 아니고 토지 확보를 했고, 그 토지 확보된 토지에서 분양한 건 한 20-30만 채가 분양됐습니다. 강남에 900만 원의 아파트를 분양하니까 민간이 경기도에서 1,000만 원 이상에 분양하면 아무도 신청을 안 합니다. 강북에 1,800만 원, 2,000만 원에 분양하면 아예 사람들이 거들떠도 안 봅니다. 그래서 2011년 서울시장 오세훈이 물러나고 보궐선거로 당선된 박원순 서울시장, 엊그저께 고인이 됐죠. 그분이 취임할 당시에는 서울의 재개발, 재건축, 뉴타운 조합들이 앞으로 사업을 안 하겠다고 제가 폐쇄를 요구했습니다. 정부 보고 건설회사에서 꾼 돈만 좀 지원해주면 조합을 없애겠다 하는 식으로 했던 것이 불과 한 8년 전 얘기입니다. 여하튼 제1야당은 대통령 선거에서도 졌고, 또 이어서 2018년 지방선거에서도 대패를 했습니다. 서울의 25개 구청장 중에 달랑 하나, 그리고 경기도에는 시군구 하나도 없을 정도, 전국으로도 완패를 했습니다. 서울의 시의원이 110명이 있는데 102명이 여당 출신. 이럴 정도로 지방 권력도 완전히 뺏겼습니다. 2020년 4월 불과 석 달 전에 총선이 있었습니다. 작년 12월 경실련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30개월 임기 절반 동안 집값이 40%, 서울 아파트 값이 40% 올랐는데도 그걸 모르고 계시고 취임 30개월 국민과의 대화에서 부동산만은 자신 있다,
집값은 하락할 정도로 안정됐다. 이런 식으로 현실을 전혀 모르는 그런 발언을 한 직후 명실련은 청와대 참모 집값이 40%, 평균 40%, 10명은 57%, 한 사람당 10억 이상의 불로소득을 챙겼다. 대체 청와대에 보고된 10%는 어디서 나온 거냐 하는 걸 알리고 청와대 참모 중에 37%가 다주택자고 10명 중 4명 가까운 사람이 거의 뭐 투기꾼이나 마찬가지다 라는 언론의 비판에 직면해서 대통령은 대통령 지신지로 비서실장이 6개월 안에 팔라고 권고까지 했습니다. 그때 야당에게는 상당한 기회였습니다. 미래통합당 황교안 대표는 그 좋은 찬스를 활용 못하고 광화문에 나가서 엉뚱한 정치 공세만 하다가 결국은 4월 총선에서 본인도 당선을 되지도 못했고 제1야당은 폭 망했는데도 총선이 끝나고 지금 한 2달간 대통령과 정부 여당이 최근에 이 부동산 사태를 만든 겁니다. 대통령은 1월 초에 신년사에서 집값을 자기 취임 이전 수준으로 낮추겠다고 했습니다. 그건 40% 서울 집값을 낮추겠다는 뜻인데 1월, 2월에는 집값이 주춤했습니다. 3월, 4월에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사람들이 움직이질 않아서 집값이 오히려 하락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5월 6일 날 국토부 차관이 용산 미니 신도시 개발을 발표하고 서울 도심에 공기업을 투입하겠다고 발표를 합니다. 그러면서 마포, 용산, 여의도 집값이 뛰기 시작합니다. 6월 5일에는 서울시와 기재부에서 잠실 운동장에 스포츠 와이스, 야구장을 붙이고 호텔과 컨벤션 센터를 짓겠다는 계획이 발표됩니다. 송파구와 강남구 아파트값이 치솟습니다. 근데 정부가 약 한 달간 집값이 상승하는데 갑작스럽게 6.17 대책을 발표합니다. 그 6.17 대책은 서울에 정부가 이렇게 서울의 집값을 이렇게 불을 붙였으니 투기 세력들이 집사라는 신호와 같았습니다. 정부가 대책을 발표하니까 일주일 만에 다시 집값이 폭등하기 시작했고 대통령은 김현미 장관을 불러서 주택 공급이나 임대정책, 개발정책을 담당하는 국토부 장관을 부르다가 세제 대책을 수립하라고 지시를 한 것 같습니다. 세제 대책을 지난주 금요일 7월 10일 날 또 나왔습니다. 제1야당에게는 지금 이 정국이 매우 좋은 정책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기회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야당 대표를 만나서 경실련 정책을 설명해 주려고 했는데 지난주 목요일에는 정의당 대표단을 만났습니다. 원래 금요일 날 미래통합당을 만나기로 잠정 합의가 됐었는데 갑작스럽게 내부의 당론이나 뭐 이런 정책 조율이 안 됐다는 이유로 뒤로 미루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야당이 야당다워야 되고 야당이 합리적 정책 대안을 가지고 여당을 압박해야 지지율이 상승하지 지금 이런 황금 같은 기회에 제가 보기에는 미래통합당 제1야당은 자살골을 놓고 있습니다. 작년 말에도 그랬고 총선 직전에도 그렇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원인이 뭘까 하고 들여다보니까 미래통합당에는 여당보다도 더 부동산 부자, 다주택자 의원들이 많습니다. 그 사람들이 결국은 당을 망쳤는데 아직도 당내 목소리가 큰 것 아닌가. 그런 사람들이 당 안에서
그 정책을 주도하고 있고 목소리를 크게 내고 있는 건 아닌가? 그렇다면 더 제1야당이 국민의 심판과 지지를 저버리고 더 쪼그러드는 것이 맞다. 만약에 국민의 세금을 받고 정당을 운영하고 국민의 세금을 받으면서 국회의원을 제대로 하려면 집 없는 야당 의원, 집 없는 서민들도 생각하는 정치를 하는 의원들이 이제 제 목소리를 낼 때입니다. 당의 우두머리급들이 제 역할을 못한다면 초선이 됐던 젊은 소장파라도 당 안에서 강한 목소리를 내주기를 바랍니다. 그래야만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받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야당이 야당다워야 하는데 야당이 여당보다 못하니까 정말 못하는 여당이 지지율이 높아지고 의석이 더 많아진 것은 야당의 책임이라고 봅니다. 잘 모르겠으면 언제든지 경실련 홈페이지를 들여다보십시오. 잘 모르겠으면 언제든지 경실련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야당이 야당다워지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